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연말 시상식으로 인해 일주일 결방 후 돌아온 연려박씨 계약 결혼련. 오늘 방송된 11회는 확실히 종영을 하루 앞둔 회차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꼭꼭 채우려 한 노력은 충분히 보여줬죠. 일단 오늘 11회에서 보여준 가장 첫 번째 정리는 세조선의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번 주 엔딩에서 태아는 강상모 회장과 황희사의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황희사의 아내와 아이를 죽게 했다는 끔찍한 과거를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강 회장 대신 태아는 진심으로 황희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아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황희사는 도자기를 내리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상모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귀했던 만큼 황희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도자기를 태아가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 핏줄을 끔찍히 생각하는 강 회장이 마지막 순간에 태아를 밀치고 자신이 공격을 당했죠.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 강 회장은 머리에 문제가 생겨 다행증이란 병이 생깁니다.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이긴 한데 병원에 있는 강 회장의 모습을 보니 그 병이 한방에 이해가 되었죠. 세상 행복해지는 병. 그런데 사실 강 회장이 이 병에 걸리면 그건 인과응보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후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게 왜 강 회장에게 큰 벌인지 바로 또 이해가 되었죠. 왜냐, 강 회장이 태아를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감에 쌓여있지만 자신이 살면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던 모든 걸 잃은 거죠. 회사도 손자도 다 잃은 그저 빈 껍데기. 그리고 강 회장이 그렇게 정신줄을 놓아버리자 민혜숙은 곧바로 SH를 갖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미 태아보다 회사 내 이사들에게 손을 많이 뻗어놓은 그녀라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쪽 엔딩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막 당장이라도 회사를 어떻게 할 것 같았던 그녀가 태민이의 말 몇 마디에 순식간에 마음을 바꿨죠. 엄마가 전부라던 SH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라는 아들의 한마디. 이후 진행된 이사회에서 민혜숙은 회사 내 직함을 모두 내려놓은 것은 물론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모두 태아에게 일임하고 그를 대표로 추천까지 해버리죠. 솔직히 그간 보여줬던 강 회장의 악행이나 민혜숙의 악행에 비해 마무리가 시원섭섭하긴 했지만 저는 이 엔딩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강상모도 민혜숙도 악행의 근원이 자식 사랑과 회사였으니 가장 원하던 걸 다 놓치는 어찌 보면 어울리는 인과응보인 거죠. 막 감옥 가고 죽고 그러는 것만이 고통은 아니니까 저것도 저들에겐 충분한 고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우가 과거로 가기 전까지 계속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악행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어서 오늘 11회에 보여진 두 번째 정리는 새조선입니다. 가장 아픈 사연을 안고 새조선으로 넘어온 연우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담은 새조선 정리기. 앞서 설명드렸듯이 태아를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불행은 오늘 정리가 끝났습니다. 솔직히 연우가 굳이 과거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을 만큼 모든 게 깨끗이 정리가 된 거죠. 하지만 연우에겐 가장 큰 고민 두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계속해서 태아 옆에 있는다면 그가 죽는다는 사실. 두 번째는 미담이 갖고 있던 일기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 첫 번째가 당연히 연우의 가장 큰 고민이지만 두 번째도 연우에게 태아의 죽음만큼이나 큰 고민이죠. 갑자기 연료가 된 자신 때문에 부모님들이 강씨 집안의 해를 입으셨으니까요. 결국 연우는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할아버지와 민혜숙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새조선에 연우가 남지 않을까 생각했던 태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하지만 태아도 결국엔 연우를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연우가 자신을 위해선 뭐든 할 것이란 걸 알고 있고 그렇게 그녀에게 미련이 남지 않도록 응원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연우가 조선으로 다시 가는 건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후 보여진 두 사람의 이별 준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로맨스를 잘 몰라 그 아름다운 감정 하나하나를 깊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연우가 사오리에게 홀레복을 건네줄 때와 두 사람의 마지막 초야신에서는
뭔가 뭉클하게까지 했죠. 이렇게 연우의 새 조선 이별 준비기가 정리된 이후에는 마지막 세 번째 조선 과거 정리기가 시작됩니다. 힘들게 새 조선 태아를 떼어놓고 돌아온 만큼 이번엔 확실히 조선 태아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우선 연우는 과거로 돌아오자마자 조선의 태아에게 경고를 합니다. 시시콜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순 없으니 가장 중요한 태아의 목숨 살리기에 전념을 하는 거죠. 윤씨 부인이 주는 탕약에 독이 들었다. 못 믿겠다면 은비녀로 확인해보고 해독제도 꼭 챙겨 먹어라. 당연히 조선의 태아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연우의 경고가 남달랐던 만큼 그는 연우가 준 은비녀로 탕약을 확인해보는 듯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조선의 태아가 죽던 혼례 당일, 연우는 태아에게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켰는지 물어보고 태아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하다가 쓰러집니다. 이미 연우가 한번 겪어봤던 그때처럼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뭔가 애매하게 정리가 안 된 채 끝난 엔딩. 하지만 이후 보여진 12회 예고편을 보면 연우는 자신이 하려던 것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왜냐? 태아가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이 등장했으니까요. 연우가 태아를 구한 것이죠. 그럼 왜 태아는 이미 한번 겪었던 그때처럼 굳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걸까요? 저는 이것이 태아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씨 부인이 자신을 해하려던 것을 알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연기를 했던 거죠. 단순히 탕약에 동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는 윤씨 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 힘이 드니 죽은 척 함정을 파놨다가 진짜 증거를 잡으려는 것, 그리고 예고편의 태아가 멀쩡히 있다는 것은 그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 즉 태아가 윤씨 부인에 의해 죽게 되는,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이 연료가 되는 운명을 바꾸게 된 겁니다. 당연히 부모님도 그때와 달리 무사하실 것이고요. 미래의 미담이 갖고 있던 일기장의 내용도 바뀌게 되었겠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해도 될까요? 절대 아니죠. 예고편에 보면 연우가 세조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쫓기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아직 하나의 위기가 더 남아있죠. 바로 연우를 우물에 던졌던 황의사. 그동안 윤씨 부인이 시켜 연우를 우물에 던졌다고 알고 있던 가면남은 사실 단순히 윤씨 부인의 명령에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미래의 황의사도 민혜숙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민혜숙의 말을 듣는 척 그녀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선시대 가면남도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윤씨 부인에 의해 태아에게 독을 먹이고 연우를 우물에 던진 줄 알았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 그러니까 윤씨 부인의 계획이 무산되었으니 가면남이 개인적인 복수를 이어간 것이고, 그렇게 예고편에 연우가 붙잡히고 쫓기는 장면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우물에 던져지며 새 조선에 갔듯이 이번엔 쫓기다가 떨어진 절벽을 통해 새 조선에 가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 박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즈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